또 얼마나 인간은 허접스러울 수 있는가, 그 집중하는 본성, 그런 것 때문에 잠재적인 중독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멀쩡하고 멋있던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면서 그 분야는 남들한테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영상이에요.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지능이 뛰어나죠. 그리고 집중하는 본성, 그런 것 때문에 잠재적인 중독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더욱 집중해서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가 나름 중독되어 있는 그 분야는 남들한테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인정받게 되고 집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그들을 중독자 아닌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죠.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심리학, 철학 이런 부분에 완전히 빠져있고 책 중독자라고 할 수 있죠. 또 강의 중독이라는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어떤 누구도 중독자라고 저를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제가 사람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많이 느꼈고, 또 한편으로 또 얼마나 인간은 허접스러울 수 있는가, 그런 존재인가를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 친척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멀쩡하고 정말 좋은 분인데 술만 마시면 바로 욕이 나오고 아주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담배에 중독돼서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멀쩡하고 멋있던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면서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돌변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짧은 인생을 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내가 공부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무가치한 것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잠재의식, 그걸 통제하는 그 적절한 도구가 되는 최면을 팠던 것입니다. 21살 젊은 나이에도 제가 그때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었지만 남들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바로 사람들을 만나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다 공통점은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통제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민성 증상들을 겪고 있었어요. 아주 비최면성이 높은 분들은 제가 몇 번 최면을 해주면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증상들이 크게 완화되고 사라지게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신기해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했죠. 제가 그렇게 진심을 갖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도와왔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정말 돈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 찬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최면을 통해서 나름 큰 돈도 벌었어요. 1,5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제가 얻은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분들로부터 이제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 계속 자존감, 그리고 자효능감,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제 자식이 아니어도, 아이를 갖기 전에도 하나같이 다 천사같이 느껴졌고, 정말 전 제 자식만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고 남들의 아이들도 정말 행복하게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희망의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 그 아이들인데 어느새부터 아주 조그만 그 핸드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의 부모는 스마트폰의 그 위해성을 왜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자녀한테 무책임하게 어린 나이부터 통제할 수 없는 애한테 스마트폰을 왜 쥐어줬을까 하는 원망도 하곤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스마트폰에 정신이 완전히 그냥 실종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디지털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가 인지해버렸을 때 그때서야 디지털 세상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분명 아이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사랑을 느끼면서 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폰에 정신을 뺏겨서 자신을 상대하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어느새 부모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일종의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들이 휴대폰하고 태블릿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해로운 것인지를 진짜 제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생아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시선을 계속 쫓는다고 해요. 자녀가 노는 동안에도 보호자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시선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향하니까, 그러면 어린 자녀들도 당연히 주의 집중을 그 스마트폰에 뺏기고 발달해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일정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무비판적으로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식에게는 신과 같은 그 더 파워풀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대하시고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만 우리의 그 소중한 애들이 더욱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요새 계속 이 사회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크게 느끼려고 하고 있고, 저 역시 더 솔선수범해서 제 자녀에게 본을 보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